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시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모사피엔스와 형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쌤, 지난 시간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 인간이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뛰어오르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셨죠? 인간은 어떻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나요? 먹이사슬의 최정점으로 올라서는 핵심 단계는 불을 길들인 것이었습니다. 80만 년 전쯤에 일부 인간종은 가끔 불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약 30만 년 전이 되면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은 불을 일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빛과 온기에 믿을 만한 원천이자 배회하는 맹수에 대항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얼마 뒤부터 인간은 자기 주변에 일부러 불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불이 하는 최고의 역할은 음식을 익히는 일입니다. 조리 덕분에 인간이 자연 상태로는 그대로 소화할 수 없는 밀, 쌀, 감자 등이 인간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침팬지는 날 것을 씹어 먹느라 하루 5시간을 소모하지만 사람은 익힌 음식을 먹는데 1시간이면 족합니다. 일부 학자는 익혀먹는 화식의 등장, 인간의 창자가 짧아진 것, 뇌가 커진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란 창자와 커다란 뇌를 함께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화식은 창자를 짧게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고, 의도치 않은 이런 변화 덕분에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는 커다란 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은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처음으로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은 불을 길들임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15만 년 전 인간은 변방의 존재였습니다. 모든 호모종을 통틀어 보더라도 인간은 인도네시아 군도와 이베리아 반도 사이에 겨우 100만 명쯤 살았을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는 동물이 언제 어디서 처음 진화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은 15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피엔스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의 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고 거기서부터 유라시아 땅덩어리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쌤, 호모종 중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에 상륙했을 당시 대부분의 유라시아 지역에는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이미 정착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배 이론과 교체 이론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론이 존재합니다. 교배 이론은 그들이 서로 끌려서 성관계를 하고 뒤섞였다는 설입니다. 사피엔스는 중동과 유럽에 도착해서 네안데르탈인을 만났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근육이 발달했고 뇌가 더 컸으며 추운 기후에 더 잘 적응했습니다. 이들은 도구와 불을 사용했고 훌륭한 사냥꾼이었으며 병자와 약자를 돌본 것으로 보입니다. 교배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땅에 퍼져나가면서 서로 교배했고 결국 두 집단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의 유라시아인은 순수한 사피엔스가 아니라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혼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피엔스는 동아시아로 퍼져나가서 현지의 호모 에렉투스와 교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과 한국인은 사피엔스와 에렉투스의 혼합입니다. 이와 대립되는 견해는 교체 이론입니다. 교체 이론은 전혀 다른 설명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반감을 보였으며 심지어 인종학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와 다른 인간종들은 해부학적으로 달랐으며 짝짓기 습관이나 채취까지도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서로에게 성적인 관심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령 네안데르탈인 로미오와 사피엔스 줄리엣이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낳은 아이는 불임이었을 것입니다. 두 집단의 유전적 격차가 너무 커서 이미 메울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집단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했으며 네안데르탈인이 죽거나 살해되자 그 유전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일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모든 현대 인류의 조상은 하나같이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수한 사피엔스입니다.
이 논쟁에는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7만 년이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만일 교체 이론이 맞다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대체로 같은 유전자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교배 이론이 맞다면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 사이에는 수십만 년의 연원을 둔 유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화약고로서 폭발력을 지닌 인종이론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쌤, 교배 이론과 교체 이론 중 어떠한 이론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나요? 최근 몇십 년은 교체 이론이 이 분야의 상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하며 정치적으로도 더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2010년에 끝이 났습니다. 4년간의 연구 끝에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지도가 발표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과학자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중동과 유럽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이 지닌 인간 고유의 DNA 중 1 내지 4%가 네안데르탈인의 DNA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멜라네시아인과 호주 원주민의 인간 고유 DNA 중 최대 6%는 데니소바인의 DNA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유효하다면 최소한 교배 이론에 뭔가 근거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체 이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은 오늘날 우리의 게놈에 아주 작은 양만 기여했기 때문에 사피엔스와 다른 인간종의 합병을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들 간의 차이가 번식 가능한 성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런 접촉을 매우 드물게 만들 정도이기는 한 것입니다.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은 완전히 다른 종은 아니지만 대체로 별개의 종이었습니다. 이들 집단이 합병한 것은 아니고 일부 운 좋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사피엔스 특급에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사피엔스에 합병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쌤, 유전자 과학의 발달로 아주 오래전의 역사적 사실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군요. 다른 호모종들이 사라진 이유는 뭔가요? 지난 1만 년간 호모 사피엔스는 유일한 인간종이었습니다. 호모 솔로엔시스의 마지막 흔적은 약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모 데니소바는 그 직후 사라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3만 년 전 증발했습니다. 플로렌스 제도의 난쟁이 비슷한 인류는 약 12,000년 전 사라졌습니다. 사피엔스의 탓이든 아니든 사피엔스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토착 인류가 멸종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은 사피엔스가 이들을 멸종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사피엔스의 한 무리가 발칸반도의 어느 계곡에 도착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이곳에서 수십만 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사피엔스들은 사슴을 사냥하고 견과류와 장과류를 채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의 주식이기도 했습니다. 사피엔스는 기술과 사회적 기능이 우수한 덕분에 사냥과 채취에 더 능숙했습니다. 이들은 번식하고 퍼져나갔습니다. 이들보다 재주가 떨어지는 네안데르탈인은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집단의 크기는 줄어들고 서서히 모두 죽어갔습니다. 이웃의 사피엔스 집단에 합류한 한두 명의 예외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폭력과 대량 학살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관용은 사피엔스의 특징이 아닙니다. 현대의 경우를 보아도 사피엔스 집단은 피부색이나 언어, 종교의 작은 차이만으로도 곧잘 다른 집단을 몰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시의 사피엔스라고 해서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인간종에게 이보다 더 관용적이었을까요?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마주친 결과는 틀림없이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심각한 인종 청소였을 것입니다.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사냥 기술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보통 혼자 아니면 작은 집단으로 사냥했습니다. 이와 달리 사피엔스는 수십 명이 협력하는 사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무리가 연합해서 사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효과적인 사냥 기술 가운데 하나는 야생마 같은 동물떼 전체를 에워싸고
좁은 협곡으로 추적해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아넣으면 대량으로 죽이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들 무리는 어느 오후에 한나절 협력을 통해 몇 톤에 이르는 고기와 지방과 동물 가죽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동물무리 전체가 도살된 유적지를 여러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울타리와 장애물을 설치해서 인공적인 함정과 도살장을 만든 유적지도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사냥터가 사피엔스가 통제하는 도살장으로 변하는 것이 보기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 두 종 간의 폭력이 발생하면 네안데르탈인은 야생마보다 형편이 썩 낫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이고 정적인 패턴으로 협력하는 50명의 네안데르탈인은 융통성이 많고 창의적인 사피엔스 500명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사피엔스가 1회전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음번에는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재빨리 찾아냈습니다. 쌤, 사피엔스 종이 다른 호모 종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피엔스는 전혀 다른 오지의 서식지에 어떻게 생태적으로 그처럼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튼튼하고 머리가 좋으며 추위에 잘 견뎠던 네안데르탈인은 어째서 사피엔스의 맹공격을 버텨내지 못했을까요?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었습니다. 사피엔스가 이러한 언어를 갖게 된 것은 우연히 발생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사피엔스 뇌의 내부 구조가 바뀌는 인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피엔스는 인지혁명을 통해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여타 원시 인류가 활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도 있고 폭넓은 지식망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혁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지혁명 동영상에서 설명합니다.